일단 여기 그 고전의 장면과 표현 일단 보시겠습니다. 네. 고전의 장면과 표현에 보시면 저번에 뭐였죠? 8장인가요? 그 어디에 상충곡 그 몇 페이지였죠? 그냥 했던 게 9장 한번 보실래요? 10장이었나? 오랜만에 와가지고 전국이 상충곡 10장이구나. 10장에 거기 그 118쪽 네. 118쪽을 거기 이제 보면 할게 있고요. 나오는 것도 보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귀거래라고 나오잖아요. 네. 귀거래라는 거는 이제 돌아간다는 뜻이고요. 네. 돌아갈 기자에 갈 거자예요. 네. 그다음에 레는 올레자. 귀거래 있잖아요.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귀거래라는 거. 그러니까 이 귀거래는 뭐냐면 어떤 정치 현실을 떠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런 네. 정치 현실을 떠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귀거래가. 네. 그래서 일단 구월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1번이 도연명의 이제 귀거래사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도연명은 도잠이라고 하고 도연명이라고 합니다. 원래 본명은 도잠이에요. 도잠이고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 중국의 사람이고 귀거래사라고 이제 썼는데 이제 사는 문장이 긴 형식의 어떤 문장이라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거기 이제 그 한자를 보면 귀거래해, 귀거래 다음에 이 해자는 허이. 해는 이제 그냥 별 뜻 없이 쓰여서 뭐뭐 하겠다, 뭐뭐 하리라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귀거래 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돌아가리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원, 장, 무, 호, 불비라고 나왔거든요. 전원이 장은 장차, 장은 장차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무라는 것은 이제 무성하다는 뜻이 황폐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원이 장차 황폐해지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 장은 장수라는 뜻도 있고 장차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이 장차 황폐해지니까 호는 어찌라는 뜻이에요. 어찌 불휘 돌아가지 않겠는가. 불휘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미 기자고요. 자이 심 위 이렇게 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EAVB라는 의미거든요. 한자에서 EAVB라고 써요. EAVB라는 뭐냐면 A로서 B를 삼다. A로서 B를 삼다. 그런 EAVB라는 뜻이 A로서 B를 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보세요. 이 심 마음으로서 이 심이 A가 되잖아요. 형체를 삼는다. 이런 뜻이겠죠. 형역이라고 할 때 역자는 불일 역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으로서 형체의 불임을 삼는다 이런 뜻이니까 좀 의역을 해서 마음을 육신의 노예로 삼았다 이런 정도로 해석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해자는 어찌해 하늘에 뜬 해 할 때 해자거든요. 어찌 이런 뜻이고요. 추창 이 추창은 상심하다 마음이 상심하는 게 추창이거든요. 마음이 상심해서 독비 홀로 독자의 슬퍼할 비자거든요. 홀로 슬퍼하기만 할까 홀로 슬퍼할 비 홀로 슬퍼하기만 하겠는가. 그 다음에 뭐냐면 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오자예요. 마음심자 들어가는 오자는 깨닫는다. 뭘 깨닫냐면 이왕지사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 이왕 지나간 것에 대해서 이왕 지나간 것. 그 다음에 갈지자는 뭐뭐의라고 썼어요. 뭐뭐의 이 갈지자 뭐뭐의 그것에 대해서 불간이잖아요. 바꿀 간자예요. 여기서는 바꾸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상심하여 혼자 슬퍼하기만 하겠는가 깨닫는다. 이왕 이미 지나간 것의 바꾸지 않는 것을 슬퍼한다. 뭐 이런 뜻이니까 좀 더 의역을 하면 지나간 일은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이런 정도 해석되고요. 그다음에 안다는 거죠. 레자 할 때 이 자자는요 사람이 아니라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는 것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레자를 오는 사람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는 것 미래의 일의 가추 가히 가짜 바로잡을 추자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은 가히 바로잡을 수 있다. 바로잡을 추자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실자고요. 미는 미혹할 미자예요. 그 다음에 길도자. 그러니까 진실로 길에서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미원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길을 헤맸지만 아직 멀리 가지 않았다. 이런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각 깨닫는다. 지금이 시, 오를 시자예요. 오를 시자. 그다음에 이, 그리고 어제가 비, 옳지 않다. 그러니까 글을 빗자니까 글렀음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실로 미는 미혹할 미자입니다. 미혹하다. 그러니까 길을 헤맸다는 뜻이에요. 도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요 글자 있잖아요. 요 글자는 길도자인데, 요게 이렇게 써진 길도자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요 길도자, 이건 아시죠? 네. 쓴 거.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 이 길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로 길을 헤맸는데, 그것이 멀지 않은 것을 알았다. 멀리 가지 않은 걸 알았다. 지금이 올 거지가 글렀음을 깨닫는다. 뭐 이렇게 이제 한자로 해석이 됐는데, 뭐 시험에서는 막 이 한자가, 이게 지금 한자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한자가 뭘 의미하냐 이런 거 나오진 않으니까 지금 이거 그냥 해석한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해석을 보면 돌아가리라. 전원이 항폐해져 가니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요. 이미 마음을 육신의 노예로 삼았다 한들 어찌 상심하여 슬퍼하기만 하랴. 지나간 일은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미래의 일은 바로잡을 수 있음을 알았다. 실로 길을 헤맸으나 아직 멀리 가지 않았으니 지금이 옳고 어제가 글렀음을 깨닫는다. 이 귀걸이는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관직에 나갔는데 어떤 관직에 나갔냐면 팽택 활령이라고 하면서 책에 안 나오는데, 이 팽택이라는 중국의 지역의 군수 같은 거죠. 군수 활령이라고. 이걸 나갔는데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윗사람들에게 굽신굽신한 걸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 도자의 성향 자체가. 그래서 그걸 때려치고 다시 전원으로 돌아가요. 그게 이제 그때 쓴 것이 귀거래사라는 그런 되게 이게 긴 사의 글인데 그 중에 일부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원이 황폐해져 가니까 내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갔으니까 전원이 황폐해져는 어찌 안 돌아가겠느냐. 돌아가겠다. 팽택연령 3개월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마음을 육심의 노예로 삼았다 한들 어찌 슬퍼하기만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슬퍼할 것만 할 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전원으로 돌아가는 게 더 행복하고 지나간 일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에 뭐 이런 건 어찌할 수 없고 미래 일은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전원에 돌아가서 사는 것 자체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도연명을 어떤 시인이라고 하냐면 전원 시인이라고 해요. 전원 시인. 전원 시인은 뭐냐면 실제로 농촌 체험을 한 거예요.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농사를 지으면서 시를 쓴 시인이라고 해서 전원 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연명.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연명이 이제 공부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재밌어요. 그리고 도연명은 이제 술을 되게 좋아해갖고 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망우물이라고 해요. 망우물. 그 뭐냐면 근심을 잊게 하는 물건이에요. 이게 이질망자의 근심 우자의 물건물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해 실제로 도연명의 시들을 읽어보면 망우물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돌아가겠다. 전원이 황폐해져 가니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마음을 육신의 노예로 삼았다 한들 뭐 이렇게 그래서 전원에 가는 심정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연보의 효빈가예요. 효빈가. 여기서 이제 효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 효는 이제 본받는다. 그러니까 본받는다는 의미니까 흉내 낸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빈이라는 건 원래 찡그릴 빈자예요. 찡그릴 빈자. 근데 이제 찡그리는 것을 흉내낸다. 원래는 그런 뜻이에요. 효빈이라는. 근데 이게 찡그리는 것을 흉내낸다면 좀 이상하니까 그냥 남의 흉내를 낸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작품인데요. 한번 볼까요? 귀거래 말뿐이요 가리 없이. 그러니까 귀거래하고 말만 했고 안 갔다는 거예요. 갈 일이 없다는 거죠. 전원이 장차 황폐하니 아니 가고 어때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연보의 시조는 뭡니까? 딱 보니까 이 지금 위에 있는 귀거래사를 조금 이제 본받아고 쓴 거예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아니 가고 어떨 거는 어떠할 거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요. 초당에 그러니까 풀로 지어진 집에 그러니까 그런 지푸라기로 이어진 집에 청풍명월이 남영들명 기다리나니. 그러니까 남영들명은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어요.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나를 기다리겠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 있는 그 이연보라는 분은 좀 재밌는 분인데. 4번의 사화를 겪어요. 우리가 이제 뭐 갑자사화, 기호사화, 뭐 을사사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4번의 사화를 겪는데 연상군, 중종, 인조,
명조 뭐 이런 명종 뭐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을 다 왕을 섬겨요. 네 명의 왕을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이연부 이분은 되게 오래 살아요. 제가 알기로는 85세인가? 그 옛날에 85세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어떤 숙청을 목도한 거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것을. 그래서 이 시를 보면 16세기의 어떤 복잡한 정치 현실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좀 써놓으세요. 16세기의 복잡한 정치 현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정도 해석할 수 있겠고요. 119쪽에 나오는 이연부, 이것도 이연부인데 기걸의 한들 이렇게 나옵니다. 기걸의 한들 물러가니 기 누구며. 그러니까 기걸이라고 한들 물러간 사람이 이는 사람이거든요. 기 그것이 누구이며 공명이 부운인 줄 사람마다 알것만. 그러니까 공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출세라고 생각하시면 출세가 부운 뜬구름인 줄. 출세가 뜬구름인 줄 사람마다 알겠지만 세상에 꿈깬이 없으니 꿈을 깬 사람이 없으니 그를 싫어하노라. 이 싫어한다는 건 슬퍼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꿈깬이가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그를이라는 것은 사람 그를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없으니는 요즘 말로 하면 없으니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꿈깬이가 없으니 그것을 슬퍼한다 이런 뜻입니다. 꿈을 깬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 상춘곡에도 나오지만 공명이 뜬구름과 같은 줄 사람마다 알겠지만 세상에 그걸 꿈을 못 깬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화나 이런 것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편을 쓴 거고, 그 다음에 장만의 풍파에 놀란 사공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조를 보시면 풍파에 놀란 사공이 배 팔아 말을 사니. 팔아는 요즘 말로 하면 배를 팔아서 말을 사니 구절양장이 물도곤 어려워요. 여기서 이제 도곤이라는 말이 있는데 고어에서는 도곤은 보다는 뜻이에요. 보다, 원모보다. 도곤이라고 하는 거는 원모보다. 물보다 어렵다. 구절양장이란 말 되게 많이 나오는데 구절양장은 뭐냐면 9번 끊어진 양의 창자. 9번 끊어진 양의 창자가. 그러니까 결국 이 구절양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창자라는 이것의 의미는 꼬불꼬불 이렇게 써서 꼬불꼬불한 이걸 구절양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있어. 그래서 추일서정이라는 김강균의 작품에도 보면 길은 뭐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이런 그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넥타이를 착 풀면 이렇게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또 표현을 해요. 여튼 구절양장은 이게 강원도길 생각하시면 돼요. 꼬불꼬불한 구절양장이 물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이게 탄탄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막 꼬불꼬불 하다는 거죠. 이불한 배도 말고 이불한 배도 그러니까 타는 배도 타는 말 있죠. 말도 말고 밭 깎기만 하리라. 밭 알죠? 밭 깎기만 해라. 그러니까 밭은 이렇게 평평하니까 그러면 좋겠다는 그런 맥락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양장은 9번 꺾인 양의 창자, 구비구비 감도는 험준한 산길을 비유한 말자. 밑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결국 구절양장은 인생이라고 써서 이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정말 꼬불꼬불 구절양장과 같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연보의 어부단가라는 시가 있어요. 이연보라는 분이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왼쪽에 나오고. 근데 이연보는 엄청나게 정치에서 높은 벼슬까지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전원에 가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할 거 다 하신 분인데 인생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번한 그러니까 굽어보니 여기 천심녹수 그 한자 천심녹수입니다. 요 심자는 한 길, 두 길 할 때 길자예요. 그러니까 천길, 우리말로 하면 천길이나 되는 푸른 물. 그리고 그 정도 번역할 수 있어요. 천길이나 되는 푸른 물. 돌아보니 여기 만첩청산. 그 한자 잘 모르시면 써주세요. 만첩. 만겹이나 첩은 겹이거든요. 만겹이나 되는 청산이 있어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십장 홍진이 엄매나 그랬나무. 이 홍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정치 현실.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보세요. 그러니까 고전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상당히 비유적인 게 재밌어요. 홍진이라는 말은 원래 이게 뭔 뜻이냐면요. 뭔지 아세요? 붉은 먼지라는 뜻이에요. 붉은 먼지인데 이게 붉은 먼지라고 좀 그렇고
속세를 가리켜 속세. 원래 홍지. 속세에 붉은 먼지가 띄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홍지는 좀 더 이야기하는 정치 현실을 가리킵니다. 홍진이라는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고전을 공부하다 보면 홍진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홍진은 그런 정치 현실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0길이나 되는, 그러니까 10장이라는 것은 이제 10길이나 되는 이런 정도 홍진, 그러니까 그 정치 현실이 얼마나 그러했냐는 건 뭐예요? 정치가 뭐 정치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제대로 정치하다가 이렇게 보세요. 우리나라 역대 뭐 지도자나 이런 분들 보면 이게 제대로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호의 월백하거든 다리거든 더욱 무심하리라 하여라. 무심이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네. 청산, 녹수 이런 거는 이제 자연 공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녹수하고 청산은 그 동그라미 쳐보세요. 앞에 네. 천신 녹사는 동그라미 녹수 청산 이게 뭐냐? 이게 가리키는 것은 자연 공간이다. 자연 공간이죠. 녹수하고 청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무심이에요. 무심하다라는 거예요.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 저어 오너라. 이거 제가 추강의 강이 깊어 물결이 처음에라해서 앞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그 작품이 그런 자연 속에서의 삶을 이야기했는데 앞쪽에 어디서 나왔었어요. 추강의 강이 깊어 물결이 찬데 이거 어디 있었지 않았어요? 낚시를 들이치니까 그게 어디였지? 고기가 안 문다. 네.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 저어 오너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찾으려고 안 나오네. 하여튼 어디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좋고 이 무심하다는 거 그 이야기 좀 설명드릴게요. 네. 무심은 나는 정치적인 욕심이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정치적인 욕심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의 속뜻은 나를 죽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네.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월산대군의 이제 그 시조에 보면 무심한 달빛만 씻고 거기 월산대군의 그 시조가 있다고 하잖아요.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저 오너라. 빈배저 오너라. 기가 막히잖아요. 뭐냐면 이 낚시를 하는 거지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이 가을강에 다리 깊어서 물결이 찬 거예요. 추강이니까. 그죠? 근데 낚시를 들이치니까 고기가 안 물어. 그래서 나는 싣고 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빛만 싣고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 잘 못 보이지만 사람이 하여튼 이 달빛, 고기는 안 싣고 달빛을 싣고 왔다. 이 달빛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정치적으로 욕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문학을 공부할 때는 나를 죽이지 마라. 옛날에 대군되면 다 죽거든요. 하늘 태양이 두 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0쪽의 욕심을 잊은 마음의 경지. 이게 이제 구양수의 부차산수기라고 나와요. 부차산수기라는 거예요. 이게 한자로는 뜰을 붙자고요. 그 다음에 이 차자는 나무벨차, 나무를 벤다. 나무벨차자고 산수. 산수의 이야기인데, 이거 월산대군에는 7번에 있네, 7번. 제가 없는 데서 찾았네요.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구하여 원하는 물건을 다 갖는 것은 부귀한 사람의 즐거움이다. 그렇죠. 부귀한 사람은 요즘도 그러잖아요. 뭐 내가 돈만 있으면 다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부귀한 사람의 즐거움이고, 무거진 소나무 아래 무성한 풀을 깔고 앉아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돌샘의 물을 떠마시는 것은 살림에 사는 사람의 즐거움이다. 그래서 살림에 묻혀 사는 선비. 자, 여기 이제 중요한데, 여기 살림에 묻혀 사는 선비 밑줄 쳐보세요. 살림에 묻혀 사는 선비 쭉 밑줄는 세상 사람이 즐기는 것을 보아도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거기다 밑줄 쫙 쳐보세요. 살림부터 않는다. 이건 뭐냐? 마음의 안정이라고 써서 이게 마음의 안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살림에 묻혀 사는 선비는 세상 사람이 즐기는 걸 봐도 안 동한다는 거예요. 가끔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있어도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얻지 못하여 그만둔 사람은 물러나 이곳에서 즐거움을 얻고, 저 부귀한 사람은 온갖 물건을 구할 수 있고 그래도 아우를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산수의 즐거움. 여기 산수의 즐거움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산수의 즐거움.
에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작품에서 이 구양수의 당송 8대가인데 이 사람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산수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즐겁다. 뭐 산수라고 하는 곳에서 자연 속에서 이렇게 논이는 거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정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정을 주고 그런 것이 훨씬 더 즐겁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프로그램에 사람들 보면 자연 속에 살면서도 되게 우리가 볼 때는 불편하게 느끼잖아요. 무슨 거기에 뭐랄까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기가 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화장실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서 엄청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산수의 즐거움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욕심을 잊었다는 의미고요. 월산대군은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추강 가을강에 밤이 되니 물결이 차고 낚시를 들이치니까 고기가 안 익는다. 무심한 달빛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달빛은 권력이에요. 권력. 좀 더 설명하면 그러니까 권력으로부터 나는 떨어져 있다. 빈배를 적은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뭐다 현자의 낚시다. 이걸 현자의 낚시. 그러니까 어진 사람의 낚시법이에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부라고 하는 게 한자에서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물고기 잡을 이게 어자잖아요. 이런 지아비 붙자 어부가 있고 물고기 잡을 어자 아비 붙자 어부가 있어요. 이 차이점 혹시 아세요? 이 두 개의 차이점. 이거 저번에 한번 했죠. 그러니까 했는 다시 한번 수박. 이거는 전문적인 낚시꾼. 이거는 오른쪽은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낚시꾼. 그래서 이 어부가 나올 때는 거의 다 이가 나와요. 이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낚시꾼이 아니라는 소리. 그걸 또 참고를 해두시고 121쪽은 제가 저번에 한번 쭉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흩은 해음 아니하리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밑에서 두 번째 줄 담표 누악. 그래서 이게 해음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한정식집에 가면 해윰 이런 한정식집이 지금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해윰. 이게 이제 해윰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그 생각. 우리가 흩은 해음이 잡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한정식집에 찾아보세요. 해윰이 있는데 이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미리네라는 거는 용천이잖아요. 미리네가 분식점 중에 미리네라고 하잖아요. 이게 용천이라는 뜻이 맞아요. 미리가 용의 용을 옛날에 미리라고 했고요. 내는 천이에요, 천. 그러니까 은하수를 용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이 뛰어노는 내과다. 용천이 미리네 분식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리네 성지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은하수를 밀키웨이라고 하잖아요. 밀키웨이 은하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9번까지고 이제 10번을 보면 10번 여기 이제 10번에 보면 이광의 도산 12곡이에요. 도산 지금도 이제 가면 도산 소원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제 예전에 이방원이 한 거 있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우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거를 이제 정몽주한테 했는데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들 어떠하며 요즘 말로 하면 저런들 어떠하겠는가. 초야 우생이. 초야는 풀밭이잖아요. 풀초자에 들려자. 풀이 있는 곳에 어리석은 우자에 살생자거든요. 그러니까 우생이라는 건 요즘 말로 어리석은 선비 정도 해석할 수 있어요. 초야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사람이라고 되고요. 사람이 이렇다 어떠하려. 이런들 어떠하리. 이렇다 어떠하려는 요즘 말로 하면 이런들 어떠하겠느냐. 하물며 천석고왕을 고쳐 무슨하려. 천석고왕은 좀 더 설명드리고 고쳐서 무슨하려. 무엇할까. 무엇하리요. 이 정도. 무슨하려 요즘 말로 하면 무엇하리요. 이 정도. 그러면 천석고왕이 뭐냐. 몸속에 깊이 든 병인데요.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천석고왕. 이게 왜 천석고왕이냐면 천자는 샘천자, 샘표가 안장할 때 돌석자, 그다음에 살찔 고자, 그다음에 횡경막 황자예요. 조금 어렵죠. 횡경막 황자. 그러니까 그 자연을 사랑을 해서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123쪽을 좀 보세요. 거기 설명이 나오니까. 샘과 돌이 고황에 걸린다. 고황이 뭐냐? 심장의 아랫부분으로 고황에 병이 들면
고치기 어렵다. 그러니까 심장의 아랫부분이 다시 말하면 뭐예요? 횡격막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어서 고치기 어렵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는 게 우리가 그 뭡니까? 돼지고기인가 거기에 보면 갈매기살 있잖아요. 갈매기살. 이 갈매기살이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이게 모르는 사람은 갈매기 잡아가지고 만든 살인 줄 알아요. 갈매기살. 뭐냐면 이게 그래서 공부를 아는 만큼 가로막이살. 이 가로막이가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가로막이살. 가로막이살이라고 하다가 이게 이몸 역행동화 되잖아. 남비를 냄비로 하는 것처럼. 이게 가로매기살이 되는 거예요. 가로매기살. 매기살이 있다가 이게 갈이 되는 거예요. 갈. 매기가 매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갈매기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매기살은 먹는데 이 갈매기살이 뭐냐고 몰라요. 갈매기살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이 자연을 사랑하는 게 병이 됐다. 그래서 고쳐서 무엇 하겠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연하가 노을이거든요. 이게 연기 연자의 노을 한자예요. 연기와 노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을 삼아. 연기와 노을. 말도 안 되는 거죠. 연기와 노을로 집을 삼고 바람풍자의 달을 자 바람과 달로 벗을 삼아서 삼아는 삼아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되. 이 병은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에요.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앞에서 나왔던 뭐예요? 천석고황입니다. 천석고황.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서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허물이죠. 물. 요즘 말 허물. 허물이나 없으면 좋겠다. 없고자는 없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춘풍, 봄바람에 꽃화자에 그 가득 찰 만자거든요. 꽃이 가득 채서 산에. 그러니까 봄바람에 꽃이 산에 가득하고 추야, 가을 달에 월 만대라. 이 가득 찰 만자에 대는 이제 어떤 터가 있는 곳을 가리켜. 그러니까 달이 어떤 터에 꽉 차 있어요. 사시 가응이 내 시간에 아름다운 흥이 사람과 한 가지다.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한 가지 같다. 하물며 그다음 뭡니까? 여기는 이제 어약 그다음에 연비.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어약 연비하고 써보세요. 어약 연비는 뭐냐면 물고기가 약은 뛸 약자예요. 연은 솔개 연자, 비는 날비자. 그러니까 물고기가 뛰고 솔개가 날아다닌다. 이게 어약 연비입니다. 물고기가 뛰고 솔개가 날아다닌다. 어약 연비. 솔개가 날아다녀요. 그래서 그다음 뭡니까? 운영 천광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이라는 건 구름 문자에다가 비칠 영자거든요. 구름에 그러니까 비친다는 건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운영은 구름의 그림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구름의 그림자가 천광, 하늘의 빛을 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그림자를 두리우고 하늘이 빛을 발한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거는 언의 그지 이시리 이라죠. 그러니까 그런 하물며 뭡니까? 물고기가 뛰고 그다음에 솔개가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월영 청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름이 그림자를 두리고 그다음에 하늘이 빛을 발하는 것이야말로 언에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어찌라고 써서 어찌 그지는 끝이 끝할 때 끝이 이실이 있으리 끝이 있겠는가? 구름이 그림자를 두리고 하늘이 빛을 발하는 것이 어찌 끝이겠냐. 자, 여기는 이제 책에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임금님의 대자대비함이 끝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자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왕 이런 분은 되게 뭐랄까 그 이치에 맞는 행동을 따지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임금님의 대자대비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유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당시의 여단 이게 나왔는데 그 당시에 여단은 다니던 여기 그 10번까지 하고 좀 쉴게요. 당시에 다니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몇 년을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는 요즘 말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온 거 이제야 돌아왔는가 그 다음에 이제야 돌아오나니 연대 이거 연대는 다른 데라고 써요. 다른 데 마음 말어리 말하라 그러니까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말어리는 말하라
다른데 마음 말라. 다른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럼 다른 데가 뭐냐? 연대는 벼슬길을 가리키는 거야. 연대에다가 쭉 쫙 긋고 벼슬길. 벼슬길은 마음 두지 마라. 이렇게 해서 할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청사는 어찌하여는 어찌하여. 이거 요즘 말로 이렇게 고쳐주세요. 어찌하여. 여러분 고전 공부할 때는요, 이 고전을 현대어로 이렇게 고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청사는 어째서 만고에 항상 푸르르며, 그다음에 유수네 유수 흘러가는 물은 어째서 주야에 낮과 밤에 그치 아니하고. 이거 뭐냐면 그치지 아니하는가. 그치는 뭐 선을 긋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친다. 그치지 멈추지 않는가. 우리도 그치지 말아서 말하는 아야. 이게 하지 마라, 아야 오지 마라, 그 마라가 아니라 그치지 말아서. 이해가시죠? 네. 그치지 말아서 만고 상청한다. 그러니까 만고는 오랫동안이거든요. 상청 항상 푸르리다 이런 뜻이고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12수 보면 우부 어리석은 지아비도 알며 하거니 기 아니 쉬운가. 그 아니 쉬운 것인가. 성인도 못다 하시니. 성인은 공자 맹자가 쓴 사람이에요. 성인도 못다 하니 기 아니 어려운가. 그것이 이 기 아니에서 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기는요, 이 기는 그 플러스 이에요. 그 플러스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격조사라고 씁니다. 주격조사. 옛날에는 가도 있지 않습니까? 가가 주격조사 나오면 국악계론에도 나오지만 한 17세기만 이후에요. 그 전에 전부 다 가라고 쓰지 않고 이라고 써서,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는 뭐냐면 이라고 썼거든요. 이걸 부처이라고 읽어요. 이걸 부태라고 읽지 않고 부처이라고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태는 뭐냐? 부처가 이렇게 읽는 거예요. 부처 이렇게 읽거든요. 나중에 중세고 공부하시면 배우시겠지만, 그러니까 요 이라고 하는 건 주격조사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가 나온 건 한 17세기 이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 쉬운가. 성인도 못다 하시니 그것이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한 중에 늙은 줄을 몰래요. 그러니까 쉬운 일도 어려운 일도 하면서 이런 뜻이에요. 중해라는 것은 늙는 줄을 모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지아비도 알며 하는 일도 있고 공자도 잘 못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정말 쉬운 일도 있고 되게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런 걸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뭐냐? 세상 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어려운 일. 요즘 말로 하면 인생은 뭐냐? N법칙이다. N법칙. 올라가는 쉬운 일이 있으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착 내려가잖아요. 또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주식이라든가 코인 같은 거 봐보세요. 막 올라갔다가 촥 내리고, 촥 올라갔다가 촥 내리고. 이 코인이 진짜 이게 힘든 게, 저 조금 하는데 코인을 하다 보면 이게 어느 날 좀 지나면 한 1,000만 원 벌었어. 1,000만 원. 야, 내가 밥 좀 사줄게 하고 뷔페 가자 하면 1,000만 원이 떨어져 있어. 그래요. 이게 완전 성공열차거든요. 올라갈 때도. 그런 거하고 관련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124쪽에 여단 길을 가던 길을 연대, 이게 다른데 마음 두지 마르리 그치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하는가. 만고상청 만고에. 이 만고라는 건 항상이라고, always 영어로 말하면 언제나 부른다는 거고요. 우부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제가 빼먹었는데 123쪽 요 이야기하고 좀 쉽게요. 거기 우부란 말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이 우부가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어리석은 지약이잖아요. 지력을 하면 이게 뭐냐, 이황 자신을 경분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부라고 했다. 우부라는 건 어리석은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자기를 이렇게 낮추잖아요. 우리가 졸고를 보냅니다 하잖아요. 우리가 논문 같은 거 발표할 때 그리고 옥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내가 논문을 발표하는데 옥고를 보냅니다. 그 졸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끼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잘 써도 이게 졸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작품이 좋더라도 나를 낮춰서 이해가시죠? 받는 사람은 옷과 같은 책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왕이 자기를 좀 낮춰서 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